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134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오늘은 약 2달 정도 휴식기를 갖고 돌아온 9월 원주시의회 리뷰를 무실동은 지금에서 해보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열렸습니다. 정계 개편 이후 이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실질적인 첫 후반기 의회의 맞아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이 원구성 과정이 그쵸. 여러 가지로 지체되기도 했었고 조용기 의장이 개회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알렸고요. 이번 의회에서는 39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또 시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은 2건을 채택을 했어요. 먼저 시명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원주 관설 하이패스 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 이거 한마디로 이 관설 IC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중앙고속도로 쪽에 그 이름을 관설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원주 IC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하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뭐 이런 건의안이 하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차은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원주 출장소 설치 쪽 건의안. 그러니까 이제 원주에도 외국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는 주로 이제 춘천 쪽에서 원주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원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은 12건이 있었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후반기에 이제 또 라인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의장단도 바뀌고요. 아, 왜 이것 때문에 또 약간 진통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임위 구성도 바뀌었고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의장은 우리 맑은 정치 보수 연합의 조용기 의장이 지금 임명이 됐죠. 그리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근 부의장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가 보면은 구성이 지금 여소야대가 됐죠. 여기도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4명, 맑은정치보수연합이 1명입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의 문정환 의원이고요. 부위원장도 민주당의 김혁성 의원입니다. 이어서 지난번 전반기 의장을 했던 국민의힘의 이재용 의원이 있고요. 민주당의 최미옥 의원, 역시 민주당의 권아름 의원,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 박한근 의원, 마지막으로 맑은정치보수연합의 조용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인앤아웃을 좀 보면은 산경위에 있던 문정환 의원이 이 행복위로 와서 위원장이 단숨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의원이 평의원으로 돌아서 의장에서 이제 내려와서 행복위로 합류를 하게 됐다. 이 정도 인사 이동이 좀 있었고, 산경위로 넘어갈게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여야가 동수입니다.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 맑은정치보수연합 1명. 그래서 위원장은 맑은정치보수연합의 김학배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차은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조창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광문근 의원, 국민의힘의 시명미, 원용대 이병규 의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홍기상 의원이 있는데, 행복위에 있던 광문근 의원이 산경위로 넘어온 점이 좀 눈에 띄죠. 미스터 원칙주의자 이제 느슨했던 산경위에 긴장감을 풀어넣으러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위원회. 여기는 드디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으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전반기 때는 여대 야소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줄줄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는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릴 일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정민 의원이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 국민의힘의 신익선 유호연 의원, 민주당의 이상길 의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황정순 의원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유호연 의원과 안정민 의원이 약간 상황이 약간 뒤바뀌어서 바뀌었어요. 네. 발언권 복수? 그러니까요. 구도는 가능해졌다. 네.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여기는 아예 야당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7명, 맑은정치보수연합 2명인데 위원장은 맑은정치보수연합의 조용석 의원이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권하름 의원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문정환, 안정민, 최미혁 의원, 맑은정치보수연합의 김학배 의원, 이어서 민주당의 이상길, 차은수, 홍기상 의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부 야당이 장악을 했다. 와,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는 여소야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밸런스가 맞아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맑은정치보수연합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민주당의 홍기상 의원이고요.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익선 의원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김혁성 의원, 국민의힘의 나윤선, 심영미, 원용대 의원, 민주당의 이상길 의원, 맑은정치보수연합의 조용석 의원, 민주당의 차은숙 의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결위가 약간 진통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은 이 예결위가 할 때마다 그러니까 회기 때마다 이 위원장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위상이 좋지가 않다. 계속 위원장이 바뀌니까 영이 안 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임기를 딱 정해놓자. 위원장이 뭐 1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위상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상임위원장은 2년씩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을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맞아요. 초선을 중심으로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예결위원장 한 번씩 맡는 게 관례적으로 또 하나의 또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기회를 하고 얻는 거고 네. 그거 우리가 뭡니까? 그거 뭐라 그래? 저거 명패가 아니고 뭐라 그래? 감투? 감투를 쓰는 건데 아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 그런 기회들을 좀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 정해놓으면 어떡하냐 예결위를 막 이런 의견 충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만 위원장 임기 1년으로 고정하는 이 이견이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은. 그래서 앞으로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또 한간에 듣기로는 이번에 예결위는 민주당이 좀 각 잡고 해서 아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맑은정치 1명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맞게 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여기도 재밌어. 여기도 전부 야당으로 구성이 됐어요. 민주당 5명에 맑은정치 2명이거든요. 근데 위원장이 민주당의 김혁성 의원이다. 이게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반기에 본회의장에서 삭발했다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었던 김혁성 의원인데 본인이 이제 윤리특위에 의사봉을 쥐게 됐다. 두들기게 됐다. 과연 어떤 모르겠어, 기준을 이제. 적용할지.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후반기에 지켜볼 포인트고요. 부위원장은 맑은정치의 조용석 의원이고요. 역시 맑은정치의 김학배 의원, 민주당의 손준기, 이상길, 차은수, 홍기상 의원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윤리특위가 바로 다음 의회쯤에 가동될 예정이거든요. 네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개요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시의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가지고 짧게 좀 빠르게 소개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었던 막무가내 행정으로 시 예산을 토해내는 일이 최근에 있었죠. 강원도 정부가 이제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원주시 정부에 통보했는데 시정부가 이제 도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정확히 보면 이거예요. 도정부에다가 바꾸겠다고 이렇게 공문 올렸는데 도정부가 답을 안 한 거야. 근데 답을 안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근데 한 거지. 무소식이 희소식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한 강원도 야 우리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회신도 안 줬는데 왜 했어? 너네 돈 내놔. 그래가지고 도정부가 지원한 도비 22억 9천만 원을 지금 반납하라고 요구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는데 확실히 이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이 돌아오니까 야 역시 훨씬 더 이 시정부에 대한 좀 공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김지연 의원이 집중 질타를 했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한 거를 도에다가 보냈는데 변경 요청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서 그냥 시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원한 도비를
반납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도랑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도에서 반납에 따른 공문은 왔지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국비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그렇게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 인생 중에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랑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원주시는 떼쓰기 하겠죠. 떼쓰기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변경을 하고 회신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 누가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회신을 받지 않고. 그때 최고 결정권자는 뭐 당연히 시장님이셨고 그 밑에서는 누가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세요? 그걸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의원님이 선대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신 거죠, 그러면. 그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신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 결제하신 분,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시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문희 과장이 어쨌든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하문희 과장이 참 이거 사실 치트키야. 약간 뭐 질타하면은 그거 제가 했을 때 한 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라면 안 그랬을 텐데 말이죠. 그거는 차량 등록 수사업소에 가서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과장, 지금은 네네. 차량 등록 사업소장으로 가 계신 그분의 어떤 임기 때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묻는 건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문희 과장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해요, 이 반환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근데 도정부가 과연 그러니까요. 요거를 뭐 유야무야 넘어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좀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절차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지켜가지고 네. 이렇게 아까운 돈을 토해내게 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거듭 지적을 하게 되고요. 김재원 의원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얼광장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잔디광장 조성으로, 원래는 이렇게 기념관을 건립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 예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인수위 보고서에서 앞서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기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얼 사업이. 결국에는 이런 부정적 평가가 반영돼서 얼광장 사업 자체가 이렇게 완전 180도 달라진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었는데 김재원 의원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한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너무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 사상검증이나 뭐 이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고 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이게 다 시민들의 예산이고 시민들의 돈이 우리가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상 원주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이렇게 사업이 뒤집히는 네.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런 또 얘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의 변경이 또 계속 이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급하게 할 일이 아닌 건데 네. 굳이 이렇게 한 것도 의아함을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로드 FC 질가 어김없이 나왔는데 로드 FC가 MMA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부적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 대대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문홍 로드 FC 회장은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억울함을 표명해서 나 이제 원주에서 안 한다. 칼 원주를 해버렸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주시 행정이 굉장히 우스워졌어요. 왜냐면은 치약 체육관을 19억 원을 들여가지고 MMA 전용 경기장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드 FC와 함께 이렇게 MMA 페스티벌을 계속 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한지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정문홍 회장이 뭐 떠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논란이나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감수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기껏다 이제 완성을 시켜왔더니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떠나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게다가 이제 이 1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이제 그 조명다는 게 사실 많았잖아요. 맞아요. MMA 네. 경기장이 이렇게 딱 경기장 중앙 가운데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조명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했던 건데, MMA를 안 하게 됐을 경우는 이 조명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가수의 공연이나 뭐 다른 스포츠 대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MMA를 위해서 기껏 모든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예산을 거듭 낭비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적이 일단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보조금 문제. 지금 원주시가 로드 FC에 5,400만 원을 반환 요구했잖아요. 이건 네네.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근데 작년 4월에 개정된 지자체 보조금 법률을 보면은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단체는 지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잘못 썼다고 해서 지금 반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때 이루어졌으면 이 반환 명령이 올해 예산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올해도 보조금이 나간 거는 결국에는 이 반환 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괜히 또 돈을 지출하게 된 거 아니야. 이 부적정 사용 의혹이 있는 단체에. 요거를 또 김지연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종인 체육과장은 그 법률에서 말하는 거는 고의성이 있는 부정 지급에 해당이 된다. 아니면 이제 단순 만남인 거다. 그랬더니 김지연 의원이 그러면은 로드 FC에 반환 요구한 5,400만 원 그럼 다 실수로 잘못 쓴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지금 고의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됐다고 해요. 김지연 의원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은 올해 받은 보조금까지 다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홍종인 과장은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손준기 의원이 오랜만에 이 듀오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포트를 싹 이렇게 페이지 딜라이트 듀오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손준기 의원이 또 슬며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정 사용으로 드러나면은 법률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알고도 지방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이거 원주시도 처벌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보조금 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부정사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의성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도 처벌을 받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여야 되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실수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정사용이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니세요? 어쨌든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보조 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수이길 빌어야 되는 거죠. 뭐 저희는 경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시정부의 어떤 보조금 집행을 좀 돌려 까기도 네.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태도가 다르다는 게 얼광장 같은 경우엔 도와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뭐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죠. 근데 또 이 로드 FC 보조금은 어쨌든 이게 보조금 반납의 과정이 있거나 이러면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다시금 또 보조금을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뭐 원주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또 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네.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제 보조금 사업자도 사업자도 교체하고. 교체를 네. 하고 이제 뭐 보조금도 중단을 하고 어쨌든 물론 그건 시의회에서 결정한 거지만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로드 FC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후폭풍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모양새고요. 네네. 이어서 제 일전에 전해드렸던 잡초 영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제 올해 원주시가 제초 예산을 잡초 제거 예산을 줄여놓고서는 범시민운동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 이런 네네. 의혹을 제기하니까 원주시 정부가 아주 강력 반발하면서 홈페이지에 막 팝업까지 띄웠잖아요. 맞아요. 허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진실로 둔갑할 수 없다.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떠가지고 바로 그냥 크게 아주 네. 붉은색 배경으로 말이죠. 이 사안을 모르던 사람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 나중에는 아예 이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의 조한경 지부장 이름까지 이렇게 네네. 걸어가지고 팝업을 띄우기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하름 의원이 이 사실을 잃었습니다 페이지가 있잖아요. 원주시가 해명 반박을 하는 게시판이죠. 네. 여기에다가 그냥 해명 자료를 올리면 되는 건데 굳이 메인 화면에 뭐 팝업까지 띄우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으면서 맞아요. 이게 너무 네. 오버 아니냐. 그리고 최미혁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약간 히스테릭하게 느껴진다. 너무 감정적 대응인 것 같고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홈페이지라는 거는 원주시의 얼굴인데 이 품격의 문제인데 이게 맞느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안사마다 팝업 이렇게 뻘겋게 계속 그러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띄울 건지. 여기 대해서
그래서 강지원 행정국장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우리 시정 알림이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건 뭐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공세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원주시가 그간에 어떻게 보면 원주시정의 알림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인 면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일부 단체와 매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간의 약속 대련식에 어떻게든 시정에 대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원주시정과 시민과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팝업이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또 다른 방식이라도 시민들이 시정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언론사와 마치 민주노총이 이게 짜고 치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한 거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막 이렇게 롤 이제 중계나 이런 데서 약간 서로 실속 없이 전투를 했을 때 WWE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거 짜고 치는 약간 그 뭐 각본이 실속도 있는 없는데 각본이 있는 격투다. 실속도 없이 싸운다. 약간 이런 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많이 보시는 건가? 뭐 약속 대련이란 말은 뭐 저희 용산에서도 네네.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시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봤는지 맞아요. 왜 잡초 영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오버스러운 대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깨알같이 김혁성 민주당원은 그럼 로드 FC 보조금 부정 사용은 팝업 띄울 생각 없냐?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강지원 국장은 원주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팝업에 올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김혁성은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 입맛대로만 올렸다고 생각한다. 네. 나름 허를 잘 찔렀어요. 야. 이거 일이 좋았어. 역시 로드 FC 진심이. 그렇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그쵸. 말이죠. 이런 거는 안 띄우고 네. 이게 잡죠. 이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거는 이게 막 대대적으로 띄우고 말이죠. 이런 의아한 지점들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주시의회 호화 증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청사를 증축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원래 당초 57억 2,300만 원을 잡았는데 2년 만에 예산이 91억 2,300만 원으로 무려 34억 원이 늘어나서 빈축을 산 바 있죠. 최초의 공사 설계를 할 때 필로티 구조 공사비를 누락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행정이 여러모로 허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막 처음에 뭐 57억도 탐탁지 않지만 91억이 됐다고 하니까 100억을 들여. 안 그래도 시의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의회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91억 거의 뭐 100억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냐 증축하냐 맞아요.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별로 좋게 안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원주시 정부가 이 증축 준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준공식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생긴 겁니다. 네네. 아니 뭐 잘했다고 준공식까지 하냐. 지금 욕이나 더 안 먹으면 다행인 건데. 권아름 더불어민주당원이 이런 지적을 한 건데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도 지금 1,1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축 재정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런 준공식 같은 행사에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네.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준공식 그 현수막도 아주 원주시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권아름은 본인 지역구인 호저면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신축 중인데 여기도 준공식 비용을 과다하게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니까 뭐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런 좀 준공식 같은 굳이 이렇게 막 과하게 할 필요가 없는 네네.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절감이 필요하다 요청을 한 거죠. 나윤선 국민의 의원도 거들었는데요. 과도하다는데 동감하면서 그냥 현판식만 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너 무대 세우고 뭐 축사하고 네. 뭐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정부에서 이제 예시로 든 게 태장동 도서관 준공식도 1,5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야외에서 했는데. 근데 네네. 나윤선이 여기를 가봤는데 이 과연 그 값어치를 했나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어쨌든 앞으로는 좀 준공식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대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네네. 이 500만 원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어서 요새 또
논란인 게 치악산 케이블카죠. 네네. 강원도와 원주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대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뭐 일부 주민들은 또 찬성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또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의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비용이 얼마 드냐 물어보니까 시정부는 700억 정도 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케이블카는. 그래서 사실 긴축재정 시국인데 이런 예산 아니, 또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긴축 편성할 태세죠. 재정이라고 말하는 거 치고는 이게 너무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많아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 관련 예산도 올린 거거든요. 네네. 시정부가 하겠다고. 근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 의견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신익선 국민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케이블카 중에서 흑자를 내는 곳이 3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700억을 투자했는데 뭐 한 2년 정도 흑자 나다가 나중에 적자로 돌아서면은 이 케이블카 안 하느니만 못한 거 그쵸. 아니냐. 뭐 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성미 관광과장은 원주가 산림이 70% 있는데 우리 저기 이제 관광지가 마땅한 게 없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라도 지어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관광 자원으로.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케이블카 덜렁 짓는다고 이게 얼마나 관광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치악산 둘레길을 한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트레킹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치악산이나 이런 곳을 오시는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가서 그 딱 전망을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산에 걸어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걷기 좋은 도시도 하겠다고 막 맞아요. 그러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케이블카 관련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케이블카보다는 정말 산을 느낄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원주시가 그거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 그거라도 먼저 하고 뭐 이야기를 꺼내면 모르는데 네네.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는 일전에 많이 했었고. 그래서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국토부에서 대중교통을 드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지가 꽤 됐거든요. 나중에 드론 타고 치악산 가지 않을까요? 수년 안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충분히 가능성 있다. 700억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때 나중에 다 케이블 다 뜯어내야 되고 700억이면 드론을 몇 대를 살 수 있겠어요. 좋으신 의견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래요. 저희가 네. 강원도에서 6개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네. 저희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기본 용역이 꼭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드론을 띄우자. 케이블카로 하지 말고. 논란도 많은데. 700억으로 드론 한 대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모르죠 몇 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 그렇죠. 네. 좀 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네, 그런 의견 좀 독특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이 상임위에서 나와서 이 용역 관련 예산이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로 가면서 뭐 이게 좀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이 설득 작업들이 있었나 봐요 의원들 네네. 상대로.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심영미, 원용대, 신익선 의원 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요 예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또 기적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 신익선 의원님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부정적이지만 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우려는 되지만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뭐 어쩌면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용역으로서 또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신익선이 이 문도위 마지막에 예산 개수 조정 작업을 할 때 네네. 국민의힘에서 참여를 못했대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작업에 네. 못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면서 결국 예결위 때는 살리는 쪽으로 정리를 한 거죠. 다음으로 버스 준공영제. 저희가 이거 얼마 전 방송을 할 때는 연말이면 이제 용역이 나와서 뭐 바로 이제 내년 초부터 개편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냐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민병인 대중교통 과정이 이 버스 준공영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하더라. 그러니까 원주도 원래 올 1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반년, 뭐 1년 더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는 하여간 예정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거는 뭐 신중하게 하더라도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맞아요. 한번 하더라도 기간을 뭐 충분히 들여서라도 개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늘 하는 얘기. 이 대중교통 활성화하겠다면서
주차장 이렇게 지어대면은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대중교통 활성화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원주하는 쪽에 상상하는 이야기인데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상길 민주당 의원이 시내 주차장이 많으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냐. 지금 시정부가 어쨌든 공원도 막 이렇게 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주차장으로 만들고 만드는 있죠. 작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민병인 대중교통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타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주차장과 연계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냐. 네네. 뭐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물론 대중교통 과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나는 대중교통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에는 컨트롤 타워에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근데 지금 시정부는 그냥 각자 도생인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많이 만들자. 왜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하고 네네.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불편하다고 하니까 활성화하고 있고 서로 근데 모순된 정책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 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교통국이 됐든 아니면 뭐 시장선이 됐든 그런 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서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론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사실은 그런 걸 네.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율을 도모하고 그런 작업도 필요한 건데 네네. 뭐 공무원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쵸. 각자 자기 맡은 할 일만 하는 느낌이다. 아쉬움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이 올해 6억 5,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반대로 이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차를 끌고 다니게끔 유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참고로 이 6억 5,9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저상버스 관련 예산인데 이게 아직 안 들어가지고 좀 타이밍이 늦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김혁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내 차량을 끌고 나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누구든지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횡진 안전교통국장은 사실 이 국장이 일관성 있게 이걸 조절해 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답변을 보면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시더라고요. 개인 그것도 그렇지만 대중교통하고 개인하고 지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차 또 하는 이용도 좀 편리해져야 되고 대중교통도 역시 불편함이 많이 상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늘 지적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니 말이야 뭐 좋죠. 뭐 주차장도 불편하다고 하니까 늘리고 그럼요. 대중교통도 네. 불편하다고 하니까 개선하고. 근데 그거를 동시에 추진했을 때는 결국엔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쵸. 사람들이 자가용을 덜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이 교통 쪽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는 좀 일관성 있는 정책 흐름을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모순점을 해소하고 이 답변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지원센터 이거는 원광수 시장 임기 안에 과연 개소를 할 수 있을지 공간이 의문입니다. 올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려고 인건비를 편성했었었는데 1차 네네. 추경 때는 그게 삭감이 됐고요. 임차 보증금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련 예산은 줄었는데 공간 편성 예산은 지금 공간 관련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임차 관련 예산은 시정부는 단계동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죠. 네. 어쨌든 터미널이 근처에 있고 접근성도 좋고. 유동인구 많고 네. 뭐 대중교통도 그나마 또 편리한 곳이니까. 근데 어디를 살펴봤나 봤더니 처음에 그 원주 투데이 있는 건물 있잖아요. 단계동 그 네네. AK 사거리 쪽에 그 맞아요. 맥도날드 옆옆 건물 네. 그쪽 살펴봤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건물이 좀 낡기도 했고 배리어 프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건물은 둘러봤을 때 탈락이라는 거야. 일단은 후보지로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 옆 건물이죠. 그 예전에 코오롱 그 매장이 있던 그 건물을 지금 염두로 뒀는데 여기는 또 임대료가 비싸다. 거기도 1층에 잘 돼 있긴 하니까. 지금 아마 빈상가인 것 같긴 네네. 한데 뭐 비싸서 못 들어가고 있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를 염두에 뒀지만 여기도 또 임대료가 비싸서 고민 중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지역을 가든
뭐 임대료 보증금은 필요하니까 관련 예산 과목을 조정한 차원에서 임차 보증금은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어디로 갈지 못 정하거든요. 그럼 올해 안 해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예산은 편성해 놓고서. 일단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 일단 어딜 가든 필요하니까 넣는 놨습니다. 그 의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설명을 하면은 뭐 일단 돈을 편성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 항상 이 청년 정책에 관해서 또 관심이 많고 청년 지원 센터 공간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얘기했던 네네.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했고요. 애초에 이 배리어 프리가 불가능한 건물을 대상지로 둘러본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식의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하게 비판적인 질의를 했는데 2년 동안 지금 청년 지원센터 이 공간을 계속 하겠다 뭐 하는데 뭐 진척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쉬움을 표명을 했고 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간제 근로자 지금 채용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에는 임차 보존금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하지 않으니까 뒤늦게 이제 2차 추경 때 증액을 한 거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재 복지정책과장은요. 올해 개소를 하게 된다면 3개월 기간제 채용을 상정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미 지금 10월이니까 네. 어려워진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은 요게 좀 눈에 띄던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 이렇게 전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둬서 모집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럼 약간 청년 지원센터를 뭔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서울에서 운영되는 뭐 청년 허브라든지 이런 청년 공간 같은 게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청년 당사자성이 있는 활동가들이 직접 이렇게 지원센터에 어떤 근로자로. 활동가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당사자성에 맞는 여러 가지 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봐왔던 모델인데 네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격증 자체가 이런 문화의 집과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듯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결이 아닌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네. 살짝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런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지 말이죠. 아니면 오히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 사회조사 자격증이라든지 좀 더 그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아이의 대상으로 하고 채용하는 방안도 하나가 고려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타깃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유사기관 소위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사기관의 사례를 그냥 따와가지고 좀 관성적으로 좀 운영하려는 거 아니냐. 늘 지적하지만 결국에는 원주시가 계속 직영을 고집하니까 네네. 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미옥 의원도 이야기를 하죠. 원주시가 청년에게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적을 했는데 2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다. 이게 이 원주투데이 건물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조건이 안 되는데 이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놓고서 계속 뭉개고 있었다. 이게 청년들한테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시간을 네네. 끄는 게 이렇게 질타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재 과장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모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곳에다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일단은 언제까지 그 검토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네. 모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곳은 내가 볼 때 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도 많은 사람들이 찾긴 하지만 거기가 모든 청년이 좋아하는 곳이냐고 하면은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시가 그러니까 진짜 명확하게 이 공간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적인 어떤 취지에 입각해서 공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네. 후려 뭐 자꾸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여기 좋다 그런다 저기 좋다 그런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맞춰서 막 공간을 막 선정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재검토했다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이걸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로드맵이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모습인 거죠. 로드맵이 없다는 결국 의지가 없다는 네.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깨끗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인 거잖아요. 청년 인구가 25%고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임대료 비용을 비싸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에 그런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주시 정부가 나서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네. 국장님이 나서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복지국장님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광수 시정은 뭐 꾸미론 바우처 같은 것도 뭐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돌파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이제 뭐 경로당 같은 곳도 예산을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청년 지원센터도 그런 관점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야, 거죠. 역시 어디서나 등장하는 치트키인 이 꾸미론 사업. 워낙 뭐 230억이든 예산도 네네.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입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청년 축제 했잖아요. 저 9월에 장미공원에서. 네네. 그때 이제 원주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원주시 청년 지원센터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지난번에는 1위가 무실동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1위가 반곡관설동으로 나왔대요.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나윤석 국민의힘은 이 답변을 들으니까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어디에도 청년 지원센터는 못 만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면은 조사할 때마다 이거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쵸. 이렇게. 네. 그럼 진짜 방콕 관설동에 지을 겁니까? 나는 좋지.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 그것도. 자, 이렇게 되니까 아예 예산을 그냥 자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신익성 국민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볼 때는 터미널 근처가 맞는 것 같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뭐 단구동 얘기 나오고 반곡관설동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에 그냥 예산 자르고 내년에 그냥 본 예산으로 제대로 편성을 해서 논의를 하자. 지금도 뭐 어디 갈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은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은 이제 일전에 상생 차원에서 청년 지원센터는 핫플이 아니라 구도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릴스로 꼬집은 적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접근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지난번과 정반대로. 그러면서 원주시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일부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또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막 이제 중시 쪽이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우산동이나 뭐 흥업 뭐 이런 쪽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생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표를 대다가 또 임기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추진한다고 했던 게 참 원창목 시정 때부터인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청년 지원센터 임차 보증금, 일반 운영비 등 예산 2,563만 8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네, 올해도 못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로청소 노동자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미화업이죠. 홍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이 가로청소 노동자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가로청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근데 공단에서 점점 이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뭐냐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면은 그분들이 담당하던 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인력 충원을 해서 대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자연 소멸을 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구간을 넓혀가는 거죠. 점점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구역까지 아마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력 채용 같은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기존 노동자의 청소 구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민 불편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홍기상 의원은 했는데, 공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냐 지적을 이런 한 게 거죠. 이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이렇게 뭐 회생 과정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공단은 이런 일 적자를 봐서라도 하라는 게 공단의 역할인 건데.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취재질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호 환경국장은 공단을 처음 만들 때 원래 적정 인원보다 환경미화원이 많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환경미화원을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단으로 공기업을 만들면서 공영 전환을 한 건데, 그때 환경미화원을 고용 승계하면서 오버 TO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 TO를 적정 TO에 맞게 줄여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기존에 담당하던 구역이 넓어져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유를 제대로 파악해서 인력 감축에 대한 다시 의원들한테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도 뭐 인력 배치 그리고 인력 감소 이유 이것이 뭐 법령에 위배하는지 잘못된 결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이 가로청소 노동자 인력 감축과 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 5분 자유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손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에 1일 체험을 했어요. 체험 삶의 현장을 찍은 거죠. 하루 동안 이제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면서 몸소 이제 그 고충을 느껴본 건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5분 발언까지 이번에 했더라고요. 2020년 7월 1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총 12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조사 보고에서도 126명의 환경미화원을 기본으로 설계됐습니다. 이후 1차 개편에 126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노면 차량 청소의 경우 원주시청에서 직접 담당했던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결국 122명으로 인력을 줄인 셈입니다. 2차 개편에서는 구간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을 대폭 줄이고 기동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 민원 담당 구역으로 평상시에는 청소를 투입하지 않도록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가로 청소를 해본 결과 늘상 마주하는 시민들이 앞에 청소를 부탁하면 당연히 가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늘상 청소하던 골목길을 청소하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민원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가로 청소 노선체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통해 더욱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해당 용역은 수년째 같은 용역회사에서 같은 용역 결과의 지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들의 노고로 인해 평가받아야 하지 숫자와 등급으로 분류되고 탁상공론에 이리저리 치여서 도구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동반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슬며시 지금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 감축의 근거가 되는 용역 보고서도 과연 이 타당한 용역 보고서인지 제대로 된 근거를 담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향성이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조남현 이제 공단 이사장이 원광수 시정 들어서 취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명될 때부터 뭐 백지 이력서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근 보훈 인사다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조남현 이사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뭔가 되게 일반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죠. 공단에 굉장히 이제 막 경영 실적 같은 거를 신경 쓰고 막 직원들한테 막 성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보니까 특별 채용된 가로청소 노동자는 등급별로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S등급은 성과급이 1,260만 원인데 D등급은 268만 원이어서 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정도 간격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는 가로 청소 노동자의 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많이 담으면 성과가 높은 건 S등급이고 그런 거냐. 쓰레기가 잘 안 나는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D등급을 받는 거고 많이 나오는 지역을 담당하면 S등급을 받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뭔지가 되게 의아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청소하는 그 모습을 따라다녀서 청소 후에 실제로 깨끗한지 감시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함의 또 기준은 뭐냐.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의문점이. 근데 어떻게 이 성과급을 책정하냐고 손중기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공단은 해당 자료가 이제 인사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뭐 한간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이 붙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가로청소 노동자의 직무 관련 자격증이란 무엇인지 이것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경영 실적을 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이 조남현 이사장 체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청소 노동자에 대한 인력 감축 문제 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의회에서 나온 거고요. 뭐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제 쓰레기 소각장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활용을 더 잘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주시는 지금 소각장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매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2030년 한 뭐 6년 정도 6년이 뭐야지 한 5년 정도 남은 건데 지금부터 지어도 2030년까지 못 짓는다 이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 지을 거냐 질의가 시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시 정부가 소각장 신규 소각시설 여열 활용 방안 및 지연 대응 방안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한 걸 두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이 쓰레기 소각장을 법에 무리 없이 처리하겠다는 공식 데이터 로드맵 용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려들이 많잖아요. 과연 2030년까지 되겠냐. 맞아요. 근데 네.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은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을지에 대해서 공모를 받겠다. 뭐 이런 건데 원용대 국민의힘원이 봤을 때는 이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입지 선정과 관련된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소각장을 지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입지 선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각장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맞아요. 의구심을 표명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는 소각장 없이 대행해 나가는 로드맵을 보여주겠다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원영대 의원도 그렇게 이제 계속 미루려고 한 거 아니냐 네네. 했지만은 바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할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용역을 한다고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전순환 과장은. 그래서 제천, 춘천, 횡성은 다 지금 소각장 증설 추진 중인데 원주만 늦어지고 있다. 그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뭐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토지 보상금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원주시정부가 최근에 이 소각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해요. 근데 인천으로 갔다고 하는데 인천은 지금 소각장을 지은 지가 20년이 다 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을 가가지고 참고를 해와야 되는데 네네. 오래된 곳을 가면은 이게 맞는 거냐 선진지 견학으로. 그리고 강릉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의회 얘기도 없이 다녀온 점이 아쉽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소각장에 대한 입지 선정 계획의 공고가 나오면은 뭐 님비 현상, 핀비 현상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한다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거 제때 못 지어가지고 나중에 2030년 돼서 2035년까지 좀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네네. 흡수하는 일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여간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본격 신자유주의 한지 테마파크. 뭐냐면은 한지 테마파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위탁 운영비를 총액을 8억 정도로 잡았어요. 네네. 근데 8억을 이 수탁 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5억은 줍니다. 3억은 너희들이 수익을 내서 충당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원래는 한지 테마파크 수탁 기관에 7억 7천만 원을 그냥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아니 좀 수익 사업을 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라 라는 식으로 민간 예산을 위탁에서 잡은 거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특히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라고 충당하라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지 테마파크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넥타이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비용이 저렴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이. 물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 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5억 3억을 잘라서 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수탁기관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이라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이 위탁기관이 그럼 나중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물품 산정이 되는 거고 물품 비용이. 그럼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지 테마파크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뭐 한지로 만든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 한지 테마파크 공간을 대관해서 번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수탁 기관이 3억의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윤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네. 여기서 판매하는 한지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한지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한지 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하면서 대관할 수 있는 지금 공간도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럼 대관 비용도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겠느냐 의구심을 표명한 거고 그리고
한지 테마파크가 12월에 스탑 기간이 이제 선정이 돼서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바로 운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상품을 판매하려면은 그 상품을 뭐 구매를 하든지 뭐 제작을 하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건데 한 달 만에 그게 다 돼가지고 수익 낼 수 있겠냐? 저기 어디입니까? 미래성장교육관 있잖아요. 저 생명협동교육관 바꿔서 운영한데 맞아요. 그 미래성장교육관도 스탑 기간 선정한 다음에 개관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 근데 여기는 한 달 만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준비가 한 달 만에 제대로 안 되면은 뭐 한 3개월 걸린다 치면은 1월, 2월, 3월 날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그쵸. 그럼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한지 테마파크 위스탁 기간은 원래 3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1년 안에 3억 원이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을 스탁 기간이 얼마나 많이 받겠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뭐 준비 기간 해가지고 자리 잡고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는 기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1년이라고 쓰면 어쨌든 근데 또 용역 결과나 그 운영 결과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 꽉 채우기도 어렵다는 맞아요. 말이죠, 사실은. 네. 김지연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어이가 없다. 원주시가 돈을 벌려는 기업이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윤을 내야 하는 곳이냐. 결국에는 기존 수탁기관이자 유력한 수탁기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질타를 했는데 애초에 이 한지 테마파크의 수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네네. 뭔가 기존 수탁기관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약간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좀 합리적 의심을 김지연 의원이 네. 해본 거고요. 여기 대해서 서병아 문화교육국장은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는 똑같다. 만약에 3억 수익을 내라고 했지만 그걸 다 못 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해보라고 하겠냐.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더 추가로 지원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 기간에 부담을 안 주도록 잘 운영하겠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거면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요.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니면 뭐 수익에 나는 수익금을 이제 시 예산으로 환수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네. 우리가 다른 뭐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네네. 이번에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해봤을 때 한지 테마파크에서 보통 수익이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역 결과 이렇게 있으니까 뭐 3억 정도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애초부터 이렇게 잡았다라는 논리인 건데. 굳이 근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익이 3억이 나면 그거를 추가로 시 재정으로 하면 되는 맞아요. 거지. 그 추가 나은 수익 충당하면 되는 거지. 또 저기 꿈 이름이나 이런데 아니,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위스탁 기간 특히 한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을 어떤 성격으로 바라보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서관의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보면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에 보더라도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그곳에서 되게 그걸 수익 사업으로서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뭔가 이게 수익을 내라. 뭔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뭔가 유도를 하는 것은 좀 관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한지 테마파크를 만들려는 계획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년 안에 3억 원을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탁 기간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안에 만약에 내가 3억 수익 못 내면은 괜히 평가 잘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재수탁 못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다음으로 야구 대회를 두고 여야 입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치약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시 예산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특히 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했던 최재민 국민의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치 노름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해당 대회를 주관할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으로 시정부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 왜 대리 서명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여가지고 이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기시감이 들죠?
이 논리로 먼저 야구 관련 예산을 문제 삼은 건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수사를 받고 있는 협회가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또 맡기는 격 아니겠냐며 지난 5월에 시의회에서 치악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예산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인 야구대회 예산을 이 논리로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 그때는 수사를 이유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도의원이 도비까지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논리라면 유소년 야구대회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것도 협회가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 예산 날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넉 달 사이에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인데 아마 그 사이에 좀 의석 구도가 바뀐 영향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야구인들만 대회 개최가 네. 잇따라 무산되는 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왔었고 이어서 배드민턴장을 둘러싼 눈치 싸움도 좀 엿보였는데 단관 근린공원과 그 인접지에 57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 6면을 지금 신축하려고 계획을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재현 의원은 왜 신시가지에 먼저 이 배드민턴장을 세우냐. 지금 이미 체육 관련 시설이 많이 있는데 신시가지는 우리 뭐 북부권, 동부권 이런 구도심에 먼저 세우고 신도심 쪽에 세우면 좋지 않겠냐. 네네. 우리 태장동에도 배드민턴인들이 많은데 이런 데다는 안 세워주고 말이야. 참고로 이 김재현 의원은 태장 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병아 문화교육국장은 우리가 지금 먼저 단관극장에 짓겠다는 거지 권역별로 지금 배분을 해서 지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태장동도 아마 못 짓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재원 의원은 그러면은 구도심 먼저 세우고 단관공원 지으면 되지 왜 순서가 이렇게 되냐. 좀 더 시급한 이런 그렇죠. 지역에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구에 대한 좀 애정을 담고 좀 형평성 문제도 좀 이야기를 그쵸. 하면서 네.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상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읍면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태장동도 동이죠 어쨌든. 왜 동을 먼저 하냐. 우리 읍면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기 원주시 동에 계시는 분들만 배드민턴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에도 배드민턴 치는 동인들이 많거든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항상 보면은 동이 우선이더라고요. 내가 항상 변방 그러는데 우리 변방 사람도 무시하지 마세요. 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동과 뭐 이렇게 면을 갈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좀 면이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편의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십시오. 변방 사람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읍면도 좀 신경 써달라 얘기를 했고 참고로 이상길 의원은 문막 지정 불온 귀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의원의 지역구에 따른 좀 이해관계가 좀 얽힌 듯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비례대표인 지역구가 없는 신익선 의원이 뭐랄까요 좀 준엄한 꾸짖음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길 바라는데 지금 시간은 조례안 심사 시간이니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배드민턴장을 둘러싼 뭔가 지역구 눈치 싸움 같은 좀 장면이 형성되기도 했었고 안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위치가 지금 저기 문학공원 사거리 쪽이에요. 네네. 박경림 문학공원 사거리 쪽.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공원 입구 쪽에 경관을 좀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 자체가 공간 위치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디든 잘 지어주길 바란다면서 기왕 하는 거 10코트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10코트 이상이면 국제 대회를 쉴 수 이것도 있는 족구장처럼 네 그런 건지 크게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눈치 싸움의 결과는 누구 한 부결로 명이 끝났다. 행복해야 하는 걸 못 본다면은 그러니까요. 모두가 불행한 쪽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 때문에 배드민턴장 추진이 이제 원활히 되지는 못하는 모양새가 이번 시의회에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측근업체가 눈에 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광수 시장 지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올해 6월부터 수의계약으로 뭐 착공식, 부대 행사 이런 거를 맡아서 그 받은 액수가 수억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생 업체인데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또 받은 그 수의계약을 다시 외주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하청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행사의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무 한 업체에 집중이 되니까 이걸 좀 형평성 있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손준기 의원은 일전에도 저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해서 이 원주천 게이트를 암시하는 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걸 연장선상처럼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자, 그리고 김지연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수의 계약들을 쭉 보니까 이 사업자의 개업 연도와 이 지금 정권의 탄생이 겹치는 경우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시 원광수 시정이 좀 측근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손준기 의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없어서 원주의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장비를 받아와서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뭔가 외주를 주거나 뭔가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만큼 어쨌든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이냐에 대한 지적인 결국에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김지연 의원은 원광수 시정 들어서 뭐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이 너무 많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세대는 의전이나 격식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행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 차라리 이 돈으로 문화예술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공식, 착공식이 또 한 번 할 때마다 단발성이지만 또 예산의 규모가 커서 그렇죠. 아까 우리 원주시의회 뭐 증축 준공식처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뭐 대대적으로 알리는 건 보도 자료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같이 돈이 없는 시대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조창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광문근 부의장이 조창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건데요. 조 의원이 지난달 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광문근 부의장의 악수를 거절하면서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한 건데 아마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 의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원구성 이후로 수시로 이 조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말이 떠올라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리특위는 전원 야당으로 구성됐고요. 위원장은 지금 그야말로 이를 갈고 있는 이미 윤리특위로부터 징계를 전반기에 받은 바 있는 김혁성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장면들 살펴봤고요. 눈에 띄는 조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원주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또 원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자. 또 필요하다면 철거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길기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 다 있는 장소에서. 그래서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현황을 실태 조사하고요. 요것과 관련한 뭐 문화 행사나 캠페인도 열고요. 또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행하는 것을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도 최근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하여간 요즘 좀 시국이다 보니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는데 여러 가지 뭐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원주시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걸 대관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콘서트나 뭐 음악 공연 등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추가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관료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이 났어. 그럼 수익까지도 일부 내놔라. 이겁니다. 원주시가 걷어가겠다. 그래서 시설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 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이제 받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흠뻑쇼 같은 거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흠뻑쇼에서 발생한 수익의 10%는 원주시에 내놓으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원주시 정부는 이제 공연으로 인해서 뭐 시설 훼손이 발생하거나 뭐 교통이나 소음 이런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대관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대관료를 뭐 높게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 거는 어쨌든 뭐 이제 수익금과 좀 연동을 해서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흠뻑쇼 같은 거는 원주에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기는 아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수입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뭐 적정 인원에 대한 예상은 하겠지만 이게 대관료를 산정하고 이 행사를 기획할 때와 어떻게 보면은 좀 변수가 있는 그 관람객에 대한 부분으로서 10%를 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고민스러워지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게 수익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안 내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도록 이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흠뻑쇼처럼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을 경우에 이제 원주시가 아마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오는 기획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원주라는 지역을 과연 선택할까 이런 게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아마 그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근데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공공시설인 게 맞잖아. 맞아요. 뭐 원주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게 네네. 원주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관료 이외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도 받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원주 DB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프로 경기가 열릴 경우에 10% 수익금의 10%를 내도록 좀 돼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네. 프로 경기가 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은 뭐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연은 제외돼 왔던 건데 이번에 공연을 추가를 한 거죠.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익료까지 징수하는 게 맞는지 수익료 일부까지. 근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흠뻑쇼부터는 네네. 징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열린다면은. 마지막으로는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저소득층 등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이렇게 저소득층이 주택에 불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원주시 정부가 임시 거처나 피해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인데요. 임시 거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규모로 월 임차료나 숙박료의 절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2달까지 받을 네네. 수 있고요. 피해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화재 관련 조례가 좀 많이 통과가 됐던데 이거 말고도 안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공동주택의 성능이 개선된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보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고요. 또 영구 임대 주택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확대해서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전기차 화재 또 많이 문제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주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요.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배포를 하고 또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 등에게 권고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아파트 신축할 때도 충전 시설 지하에 지으면 안 된다 하는데도 맞아요. 지하에 짓잖아요. 왜냐하면 지상 주차 대수 면적을 줄인다. 전기차 그렇죠. 주차장 충전소를 지으면은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아파트가 요즘에는 지상 주차장보다 다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되도록 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은 거죠. 여기까지 조례 살펴봤고 주요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뭐가 나왔냐?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 원주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자.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확보를 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시청, 시의회,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기관 등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결과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이 의회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 그리고 전북 군산시가 청소년 의회를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밖에 전국 70여 개 지방 정부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원주시가 어쨌든 아동 친화 도시도 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산은 별로 그렇게 의지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 권하름 의원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권하름 민주당 의원이네요.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을 계속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후원으로 재작년부터 한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해요. 이게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구강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구강 상태 및 소화기 질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권하름 의원은 이게 시범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데 본 사업화로 해야 된다.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자기가 예전에 건강진흥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표했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연간 1,60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원주시 예산의 0.1%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투입 예산 대비 가성비는 근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 정부가 내년에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의 대중교통을 강화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수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난리라고 해요. 여기도 주차 면수가 부족하군요. 어디든 다 난리인가 네. 봐요. 그래서 신평원, 건보, 관광공사 평균 주차 비율을 보면은 0.3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한 대도 못 세우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주시 정부는 노상 주차장을 확대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쪽 가보면 아시겠지만 노상에 차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맞아요.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정작 거기 상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야. 진짜 아니 여기 가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강화가 필요하다. 이 주차장 노면 주차장 노상 주차장 늘려서는 이게 답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시를 돌아다니는 통근버스와 또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제 자가용보다는 어쨌든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이를 통학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도권 통근버스 비율도 점차 줄여 나가자라고 네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인다 하고 실제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버스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상권 활성화도 이끌 수가 있다. 앞으로 또 원주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중교통 강화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차장보다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네네. 제안이 나와서 반갑더라고요. 심영미 의원이 또 지역구가 이 방곡동 관절동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9월 시의회 리뷰 우실동은 지금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뭔가 이 시의회가 확실히 원 구성이 바뀌어서 그런지 밸런스가 좀 잘 맞아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바뀐 네네. 원 구성이. 특히 뭔가 산경위에 이 광문근 의원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긴장감이 생기는 느낌. 네네. 공무원들도 좀 예전과는 다른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온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좀 많이 꼽기도 네. 했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첫 후반기 의회다 맞아요. 보니까. 네.
앞으로 바뀐 후반기 의회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뭐 오늘 방송 듣고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역시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34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